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청약 위주로 올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약에 앞서서 청약은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공 분양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외관만을 보더라도 SH든 LH든 GH든 요 마크가 보입니다. 요새는 이 마크가 문제가 돼서 안단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이구나라는 아파트예요. 예로 강동 리엠파크나 강동 리버파크 아니면 강서구의 마곡 엠벨리, 양재 리본타워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딱 아파트 네이밍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안 차이 이런 것들과 조금 다르네요. 민간 분양 아파트를 보시면 잘 알고 있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민간 분양이죠. 그래서 서울에는 공공 분양보다 민간 분양이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분양은 유유분이나 그린벨트 등을 개발해서 만드는 아파트인데 서울에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대부분은 낡은 아파트나 낡은 빌라를 부셔서 새로 짓는, 즉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인 민간 분양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 민간 분양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청약 모집 공고를 보시면 특별 공급에는 크게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간 추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기간 추천은 원 모집 공고 이전에 기간 추천 모집 공고를 먼저 올려요. 그래서 기간 추천 모집 공고문을 보고 원 모집 공고를 예측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의 물량이나 일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특별 공급은 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요 세 가지 특별 공급을 자세히 좀 보고 비교까지 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선정 조건은 먼저 소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위, 그 다음에 지역, 미성년자 수 추첨입니다. 소득을 보겠습니다. 총 5단계로 나누죠. 1, 2단계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먼저 주고요. 3, 4, 5단계는 소득에 따라 분류됩니다. 먼저 1단계.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소득이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입니다. 자, 2단계는 만 2세 자녀가 있는 건 똑같고요. 외벌이 140%, 맞벌이 160%까지. 자, 1, 2단계는 이렇게 되고요. 3, 4단계는 신생아가 없고 소득은 똑같습니다. 외벌이 100%, 맞벌이 120%. 그리고 4단계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 5단계는 140%를 초과하거나 맞벌이는 160%죠. 그리고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거나. 자, 이렇게 5단계로 나뉘는데 자, 어떻게 경쟁을 하냐면요. 먼저 1단계에서 지원하신 분이 떨어지면 2단계로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즉 2단계는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가 같이 경쟁을 하죠. 자, 여기서 경쟁해서 떨어지면 또 3단계를 가고 쭉쭉쭉쭉 해서 1단계를 쓰신 분은 총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2단계에서 떴는데 떨어지면 3단계로 갈까요? 아닙니다. 2단계에서 낙첨되면 4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왜 3단계로 가지 않을 걸까요? 왜냐하면 2단계는 소득 분위가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인데 3단계 소득 분위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분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떨어지면 3단계를 건너뛰고 소득 분위가 똑같은 4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단계에 지원하신 분들은 5번의 기회, 2단계를 지원하신 분은 3번의 기회, 3단계를 지원하신 분도 3번의 기회, 4단계는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순위는 뭐냐?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면 여기서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엔 웬만하면 모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당해 지역이 아니면 세 번째에서도 경쟁이 다 밀립니다.
네 번째, 미성년 자녀 수로 가죠. 보통 인기가 많은 곳은 2명에서 3명까지, 인기가 없는 곳은 1명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까지 똑같으면 마지막 추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1단계 소득에서 원래는 순위를 보겠죠. 그런데 순위는 당연히 1단계는 신생아가 있다는 말이니까 순위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지역을 가겠죠. 지역도 모두 당해 지역이다 하면 또 경쟁을 해야 되니 미성년 자녀 수로 가겠죠. 여기서 또 2명이나 3명으로 똑같다 하면 추첨이 됩니다. 요 내용이 첫 번째 있는 줄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낙첨자들은 기타 지역으로 갑니다. 기타 지역에서 경쟁을 하면 또 자녀 수가 많은 자, 마지막 추첨까지 가고요. 여기서 낙첨이 되면 요렇게 드디어 2단계로 갑니다. 여기서 한 바퀴를 모두 돌고요. 그 다음에 또 낙첨자가 요렇게 3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애초에 지역별 공급이라고 해서 당해 50, 기타 지역 50으로 애초에 모집 공고에 나눠져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놓지 않아요. 대부분 당해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지역 거주자에 배정되는 물량이 아예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요렇게 해당 지역 거주자에서 추천까지 갔으면 바로 2단계로 가고요. 여기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 추천까지 갔으면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로 갑니다. 자, 다음으로 생애 최초를 봐보겠습니다. 생애 최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외 사항으로 만 60세 부모님과 같이 살면 인정됩니다. 두 분 다 60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자, 이 소득세는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면 여태까지 내가 납부한 소득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아도 돼요. 5년 이상 토탈에서 낸 소득세를 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일 것. 소득세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사람이어야 돼요. 네 번째,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일 것. 요 말은 뭐냐? 규제 지역은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에.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생애 최초가 세대주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구성원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면 부부 중에 세대주만 쓸 수 있는 거고, 비규제 지역이면 남편, 아내 모두 생애 최초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고요. 다섯 번째,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요거는 밑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정 방법은 첫 번째 소득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세 번째는 추첨으로 봅니다. 아까 신혼부부는 5단계였는데 생애 최초는 3단계로 비교적 간단하죠. 즉, 아이 유무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분위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5단계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도 1, 2단계는 신생아에 우선권을 줍니다. 자, 만 2세 미만이 있어야 되고요. 월 평균 소득이 130%. 자, 2단계는 160%. 자, 3단계는 2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정 하에 130% 이하, 4단계는 160%인 이하. 자, 5단계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은 160%를 초과하거나 3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부동산 가액이. 하지만 요 1인 가구인 경우에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여야 돼요. 잘 보시면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은 160%를 초과해도 되고요. 1인 가구는 160% 이하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가액은 똑같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가 뭘까요? 바로 1인 가구는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나뉩니다. 단독 세대란 다른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로 이루는 세대예요. 자, 단독으로 이루는 세대는 뭐냐? 형제, 자매, 친구,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봅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단독으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이 단독은 직계 비속만 아니면 됩니다. 즉, 엄마, 아빠랑만 같이 살지 않으면 자, 형제까지도 단독으로 봐요. 자, 이 단독 세대는 어떻냐? 60제곱미터 이하 평형만 지원이 가능해요. 만약에 생애 최초 물량이 84 타입만 나왔다 하시면 단독 세대들은 생애 최초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단독 세대가 아닌 자, 즉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랑 같이 사는 사람들, 요게 다
단독세대가 아닌 자에 포함이 되죠. 선정 방법은 소득에서 경쟁의 신혼특공과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떨어지면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가 같이 지원이 되고, 2단계에서 떨어지면 1단계 지원자들은 3단계로 가고요. 2단계 지원자들은 3단계에 가지 못하고 4단계로 갑니다. 왜냐? 이것도 똑같이 소득 범위가 2단계는 160%인데 3단계는 130%죠. 오히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득 범위가 맞는 바로 4단계로 가게 돼요. 하지만 1단계로 지원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2단계로 가고 3단계까지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첨자와 지원자의 단계별 지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즉 2단계 낙첨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신혼특공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신혼특공하고 생애초초를 비교해 보면 제일 먼저 차이점이 배정 물량과 퍼센티지가 달라요. 자, 똑같이 5단계로 가지만 신혼부부 퍼센테이지 잘 보십시오. 25, 10, 25, 10 이렇게 가죠. 하지만 생애 최초는 15, 5, 35, 15. 신생아에 우선적으로 주는 물량이 신혼부부는 35%, 생애 최초는 20%. 즉, 신생아 물량은 신혼부부를 훨씬 많이 준다는 거. 신혼부부는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눠놨어요. 2, 3, 4단계가 모두 외벌이, 맞벌이를 다 구분해 놨는데 생애 최초를 보시면 단순하게 러프하게 130%, 160%, 130%, 160%, 즉 외벌이, 맞벌이 구분이 없습니다. 요것도 가장 큰 차이점이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내 소득 분위가 120%에서 130% 사이다. 어딜 써야 될까요? 당연히 생애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엔 120%에서 130% 사이는 어디죠? 우선을 못 받습니다. 일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엔 130% 이내면 모두 우선을 주기 때문에 요 120%, 130% 사이여도 우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모집 공고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요 120%에서 130%좀 애매한 소득이면 생애 최초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이점은 선정 방법입니다. 보시면 신혼부부는 총 5단계로 선정을 해서 2단계 순위는 자녀 유무, 4단계는 미성년 자녀 수, 즉 자녀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생애 최초는 자녀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만 중요하냐면 신생아, 즉 만 2세 자녀가 있으면 1, 2단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신생아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자녀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에서는 신생아가 아니면 어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자녀를 봐볼게요. 다자녀는 자격 요건은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 있어야 자격 요건이 됩니다. 만약에 한 명이 있다. 그럼 아예 자격조차가 안 돼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선정 방법을 보면 처음에 지역, 그 다음에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청약자 연령, 추첨. 보통은 요 배점에서 다 끊깁니다. 자, 먼저 지역부터 볼게요. 지역은 우선 50, 일반 50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이 뭐냐? 해당 시 거주자가 아니라 해당 시 도 거주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남시 소재 청약이 나왔다 하면 하남시가 아닌 경기도 전체 거주자가 우선 50%를 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메리트죠. 지금 경기도도 웬만하면 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당해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청약을 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다자녀에 한해서는 수도권자들에게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이 일반 50%를 보시면 이 해당 시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50% 분량은 수도권에만 살아도 배정을 받습니다. 야, 정말 좋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청약이 나왔는데 내가 인천에 산다. 그러면 이 일반 50% 분량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첨도 아닌 내가 점수가 높으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인 거예요. 보통 당해가 아니면 잘 안 되는데 다자녀 특공만 수도권 거주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1단계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50%를 배정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가 또 2단계에서 공동 경쟁을 하게 돼요.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애가 만약에 2명이다. 당해가 아니신 분들은 무조건 다자녀를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배점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먼저 배점은 총 6개의 항목이에요. 위에 2개는 자녀가 특정 나이가 되면 떨어지는 점수고요. 밑에 4개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입니다. 자, 먼저 위에 2개를 보면 만 19세 미만의 자녀 수입니다. 두 번째는 만 6세 미만의 자녀 수.
자, 예를 들면요. 모집 공고 기준 내 아이가 만 6세에서 만 7세가 되었다 하면 바로 이 점수 5점이 뚝 떨어지는 거죠. 위에 만 19세도 똑같습니다. 즉, 자녀가 모집 공고 기준 특정 나이가 되면 점수가 떨어지는 점수예요. 하지만 요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 네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다자녀는 요 위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로또 청약 당첨 과정은 평균 85에서 9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70점대면 합격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85에서 90점이 나오는 점수는 당연히 요 밑에 네 가지 항목은 모두 만점이겠죠. 요 네 가지 항목의 만점 점수는 45점입니다. 45점. 그런데 85점에서 90점을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겠죠. 3명 이상이면 첫 번째에서 35점을 받고요. 그리고 영유아 자녀 수도 만 6세 미만 자녀가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90점이 딱 되는 점수죠. 다자녀에서 로또 청약 합격 점수 컷은 5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신혼부부들이 제일 고민하는 요 청약 중에 하나죠. 요 셋 중에 어디를 쓸까? 요거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선정 방법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신혼부부는 자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생애 최초는 자녀 없고요. 다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 내가 자녀가 없다. 그럼 어딜 써야 될까요? 당연히 생애 최초입니다. 먼저 다자녀는 아이 둘 이상의 자격 조건이니까 아예 지원을 못하고요. 신혼부부를 보시면 자녀가 없으면 사실 요 2단계에서부터 밀려요. 왜냐? 2단계가 자녀 유무니까. 1, 2, 3, 4단계에서는 모두 아이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즉, 추첨 공급받기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애 최초는 자녀가 있든 없든 특히 신생아가 없으니 1, 2단계는 안 되고요. 요 3, 4, 5단계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생애 최초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경쟁률이 높죠. 왜냐하면 우선 공급에 지원했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 공급으로 지원이 되고 또 떨어지면 추첨으로 가니까 총 3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녀가 1명이다. 그럼 어딜 써야 될까요? 자, 먼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 2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 하면 신혼이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엔 만 2세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넣을 수가 있죠. 하지만 만 2세가 넘은 자녀라면 요 메리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단계로 지원이 되는데 요 3단계 지원이 사실 자녀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생애 최초면 요 3단계 소위 개나 소나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애 최초는 경쟁력이 없어요. 하지만 신혼특공 같은 경우엔 만 2세 이상이면 신생아는 못 쓰지만 요 3단계로 지원이 되겠죠. 특히 요 3단계는 2단계와 4단계에 미성년 자녀 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만 2세 이상이면 신혼특공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만 2세 미만인 신생아다 하면 저는 생애 최초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생아가 있는데 생애 최초를 쓰시는 분들은 신혼특공도 쓰실 수 있는데 생애 최초를 쓴 겁니다. 신혼부부는 보통 아이 1명에서 2명이신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아이가 1명이면 생애 최초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는 아이가 2명인 가정에게 무조건 밀리기 때문입니다. 왜냐? 4단계 미성년 자녀 수로 가르기 때문에 그 청약 자체가 좀 인기가 있는 단지다 하시면 자녀 1명으로는 신혼부부를 쓰면 좀 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애 최초는 1단계에서부터 무조건 추첨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 1명으로 쓰셔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건은 자녀 1명이 만 2세 미만 신생아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녀가 2명이다 하면 소득이 적으면 당연히 신혼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는 소득 구분을 보기 때문이죠. 소득이 높으면 다자녀예요. 왜냐하면 다자녀는 소득을 보지 않아요. 자, 두 자녀 중 신생아가 있으면 당연히 신혼부부죠. 왜냐하면 다자녀는 신생아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점수 5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신생아가 있으면 요 우선 1, 2단계로 지원이 가능하죠. 게다가 만약에 내가 요 1단계
신생아 우선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매우 유리한 고지로 진행을 한다고 봐도 돼요. 신생아도 있는데 다자녀 가점이 85점 이상이다 하시면 다자녀 쓰시는 게 낫죠. 보통 85점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해 조건을 못 받는 수도권 거주자라면 무조건 다자녀죠. 사실 당해 조건을 받지 못하는데 신혼을 쓴다? 그러면 아예 합격 확률이 제로입니다. 만약에 규제 지역이 아니면 지역별로 50대 50을 주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인기가 많은 규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다자녀는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점수를 잘 받죠. 신혼은 만 2세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나이를 기준으로 내가 만 2세 자녀가 있다 하시면 신혼을 쓰시는 게 맞고 만 2세에서 6세 사이에 자녀가 있다 하시면 다자녀를 쓰시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들어드린 예시는 정말 통상적인 예시고요. 모집 공고에 따라 그리고 내 소득에 따라 사실 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와 자녀 수에 따라 요 세 가지 특별 공급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특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례란 뭐냐? 잘못된 청약 제도로 인해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았죠.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혼인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이렇게 좀 특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먼저 제1항은 뭐냐?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을 배제해 줍니다. 자,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해 줍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해당되고요.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가능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혼인 특례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인데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라 청약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해 줍니다. 즉 재당첨 제한에 있거나 특별 공급 횟수 제한에 있더라도 이를 배제해 준다는 거죠. 1회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출산 특례 정말 좋은 건데 보시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만약에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내역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처분 조건으로 또 가능해요.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를 낳으라고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 19일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 하시면 모든 게 리셋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낳으시기 전에 내가 청약에 당첨되셨더라도 리셋되셨으니 다시 한번 청약을 노리셔도 정말 좋을 것 같죠. 자, 하지만 여기에 출산 특례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엔 안 돼요. 참 이게 웃긴 게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야만 출산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파트를 당첨된 적은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은 없다 하시면 아이를 낳았어도 요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 1항이나 2항, 3항 너무 좋은 특례이기 때문에 다 챙기셔서 한번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내가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써야 돼요. 아, 그런데 내 점수가 낮고 경쟁률이 너무 높을 거라 에이, 해봐도 되겠어? 라고 해도 무조건 하십시오. 왜냐? 떨어지더라도 예비 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비는 해당 타입에서 전체 특별공급을 합쳐 부여하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죠. 자, 예를 들어 내가 84A 타입의 신혼특공을 썼는데 본청에선 떨어지고 예비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번호는 84A 타입의 신혼부부 물량 예비가 아니라 84A 타입의 전체 특별 공급의 예비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는 빠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특별 공급을 누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특별 공급에 대해서 분석해 봤어요.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해소가 되셨나요? 자, 앞으로 더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